교육은 나라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교육 같은 비교적 큰 사안은 먼 훗날까지 고려해서 세우는 계획이란 뜻으로 백년지대계라 하고 또 만년지계, 장구지계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전북교육의 근간인 전주의 중등학교는 어떤 계획과 역사를 품고 변천해 왔을까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주의 중등학교 이야기, 전주의 중등학교 변천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나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멘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전병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전주의 중등학교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 근대 교육과정으로 처음 시작한 중등학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는 오늘날과 비슷하게 전개되었는데 네. 중등학교는 지금 모습과 큰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중등학교와 그때의 중등학교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가장 큰 차이는 지난 시간에 잠깐 끝에 말씀드렸는데 예. 중고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가 6년 단일 체제인 것처럼 예. 중등학교도 3년에서 6년까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마치는 거죠. 일본식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951년에 중고가 분리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라는 말이 없었지요. 예. 1951년 이후 미국식으로 학제가 개편되면서 네네. 지금처럼 6334 초등학교 6년, 중고 3년씩, 대학교 4년. 네.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네네. 6년제 중학교를 3년씩 나눠서 중고로 분리했죠. 근데 중고 분리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3년 딱딱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게? 네, 근데 초창기 중등학교 설립 과정을 알고 보면 예.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계는 중고 3년씩 나누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런데 네. 농업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와 같은 실업계, 지금은 전문계 학교라고 하죠. 네. 여기는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 과정으로 그리고 실업계 3년 고등학교 과정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구나. 예, 실업계 학교에서 나눠진 중학교도 다른 중학교와 똑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니까 교사 수급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중등학교 설립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중등학교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우리나라 중학교 시작도 역시 갑오개혁 이후 네. 1899년에 중학교 관제를 공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 1899년이니까 초등학교보다는 좀 늦게 출발했죠. 네네. 그런데 일제강점기 19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예. 소학교가 보통학교가 되고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라고 해요. 중학교도 끝까지 보통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평가절하하고 네. 종결의 의미를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든 전주 최초의 중등학교가 1919년이 되어서 설립이 되는데 전주 고등보통학교입니다. 예. 그냥 보통학교는 초등학교고요. 예.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중등학교라고 보면 되지요. 예. 1925년에는 전주 공립고등보통학교라고 바꾸게 되고요. 예. 1938년 개정 교육령에 따라서 전주 북공립중학교가 됩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전주 북중, 지금의 전주 고등학교의 전신이죠. 그렇군요. 전주 북공립중학교로 바뀌었다면 1938년 개정 교육령에 의해서 일본과 같이 중학교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1930년대의 일본은 전쟁에 몰두하면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에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이라는 허무맹랑한 구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선일체는 그런 뜻이고요. 일선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어쨌건 그렇다고 하려다 보니까 학제도 차이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학교 명칭이나 수업 연한을 똑같게 고친 거예요. 조선의 학교 명칭이나 수업 연한마저도 일본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학교 이름 앞에 북이 붙은 거는 뭐 다른 중학교가 설립되었다는 말인가요? 아이고 예리하십니다. 전주 공립고등보통학교 했을 때는 전주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 하나 더 세워져서 구분하려고 북중이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들어간 학교 이 명칭도 일본식이에요. 네. 1937년 일본인 전용 중학교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전주 공립중학교였어요. 예. 근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전주 공립고등보통학교니까 예. 전주만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도 중학교라고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라고 바꾸려다 보니까 전주 공립중학교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는 남중이 되고 네. 우리 한국인이 다녔던 중학교는 북중이 된 겁니다. 네. 전주의 명문 전주북중이 네. 광복 후에 1951년 중고 분리 정책에 따라서 네. 전주북중과 전주고등학교로 나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의 전주고등학교 자리에 북중도 함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전주 북중은 없고 남중은 남아 있죠? 예, 전주 남중은 있습니다. 예. 전주 북중은 1970년 일명 뺑뺑이라고 했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때 네. 폐교가 됩니다. 어허. 그와 달리 일본인 학교였던 남중학교는 해방 후에 일본인이 떠나고 그냥 우리 학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겁니다. 그 학교를. 그리고 이제 1951년 중고 분리 때 남중과 전주 상업고등학교, 전주 상고로 나뉘어집니다. 네네. 일제강점기까지 전주에는 상업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상업학교가. 어허. 그런데 시류에 맞추다 보니까 2000년에 전주 상고도 문을 닫고 지금 전국에 상고라고 하는 이름이 다 없어졌죠. 없죠. 예. 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인 전주 제1고등학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뺑뺑이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아는 그 뺑뺑이인가 싶기도 하고. 들어는 보셨나요? 예. 막 그냥 배정을 위해서 그냥 돌린다. 뭐 그렇죠. 이걸 뺑뺑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1972년 2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에 중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예. 졸업 전에 1월 말경에 전주 시내 모든 6학년 학생이 학교별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네. 전주고등학교 강당에 와서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뺑뺑이를 말 그대로 돌린 겁니다. 추첨을 한 거예요? 예, 그 통이 있어요. 예, 강당에 가니까 수십 개의 추첨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별로 줄을 서서 한 사람씩 가서 통을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리면 그 안에서 번호가 적힌 작은 나무 구슬이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번호를 자기 이름이 있는 곳에 적습니다. 몇 번이라고. 그러고 이제 돌아온 뒤에 며칠 후에 발표를 해요. 학교별로 몇 번은 어느 중학교, 몇 번은 어느 중학교. 이렇게 그래서 학교 배정, 중학교 배정 번호를 통을 돌려서 뽑는다 해가지고 뺑뺑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원래는 이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죠. 다른 말로 하면 중학교 평준화이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뺑뺑이 세대라고 했고 시험 안 보고 들어온 저희들 보고 너들 뺑뺑이지 이렇게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무시험제가 시행되면서 북중이 폐교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 폐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폐교된 사연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평준화가 돼서 학교에 서열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북중학교에 배정이 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좋은 학교를 없앤 거예요. 그 불만 없애겠다고. 이야,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당시에. 중학교도, 여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전주 여중이 있었습니다. 그 전주 여중도 이때 전주 북중과 함께 없어졌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여자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다면서요? 예.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다니는 여자중등학교는 예. 고등여학교라고 했고요. 예. 우리가 다니는 여자중등학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여자중학교는 여자중이라고 하지 않고 고등여학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전주에서 1924년 전주 공립고등여학교라고 하는 네. 일본인이 다니는 중등학교가 먼저 세워집니다. 예. 한국인이 다니는 여자 중등학교는 2년 뒤인 1926년에야 전주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라고 해서 개교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38년이 되면 학교 이름이 다 같아진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일본인 학교는 학교 이름을 안 바꿔도 되지만 우리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는 고등여학교로 바꿔야 되니까 예. 똑같이 전주 공립고등여학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 학교는 그대로 그냥 전주 공립고등여학교라고 하고 우리 한국인이 다녔던 고등여학교는 전주가 아니고 전북이라고 바꾼 거예요. 전북 공립고등여학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광복 후에 1951년 중고 분리가 될 때 네. 전주여고와 전주여중으로 나뉘었고 1970년 중학교 뺑뺑이 때 평준화 때 여중이 폐교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학교는 없어도 건물은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학교 건물이 엄청 부족했던 시절이거든요. 예. 전주 북중은 전주고등학교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북중학교가 폐교된 뒤에 전주고등학교가 그 학교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전주여중은 사정이 좀 달랐어요. 지금 저 한옥마을에 호텔이 있죠. 리을자로 시작하는. 네, 호텔이, 네. 그 호텔이 있는 자리가 전주여고 자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크게 있어요. 예, 그 자리가 전주여중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도 거기에 길이 있듯이 예. 작은 길을 사이에 두고 담으로 둘러쳐서 네네. 다른 공간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중학교가 평준화 될 때 전주여중이 폐교가 되니까 예. 그 자리에 학생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었던 풍남국민학교에서 1,400명을 떼어서 전주여중 자리에 기린국민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주여중이 없어지고 전주여중 자리에 기린국민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풍남국민학교는 당시에 학생이 얼마나 많았길래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광복 후에 일본인 학교 자리로 옮긴 게 바로 풍남국민학교인데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전주 풍남국민학교가 강남 8학군 같은 곳이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노송동에 있는 학교가 풍남국민학교라고 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하셨는데 혹시 아시겠죠? 그럼요. 그 풍남국민학교가 원래 그 풍남동에 있는 경기전에서 이제 시작을 그렇죠.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노송동으로 옮겨서 자리를 잡은 풍남국민학교는 전주 최고의 명문 학교를 양쪽에 끼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오른쪽에는 북중과 전고, 왼쪽에는 전여중과 전여고가. 중학교부터 시험을 보던 시절이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제가 1966년에 풍남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 입학한 1학년이 학생이 1,000명이 다 됐어요. 1,000명? 대단하다. 제가 맨 끝반 10반이었거든요. 우리 반 정원이 1학년 마칠 때 97명이었어요. 반에? 그 중간에 탈락된 애가 많았습니다. 반에? 반에? 와. 한 반에. 야.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뺑뺑이를 시작한 1970년에 전체 학교 학생 정원이 5,700명이 돼요. 와. 저는 3학년까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죠. 학급은 82개나 됐고요. 그래서 전주여중 자리에 기린국민학교를 신설하고 1,400명을 떼주고 그러고 나니까 풍남이 그래도 66개 학급에 4,300명이에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학생 수였네요.
교수님, 그 일제강점기에 전주에서는 전주 북중과 전북 고등여학교 외에 또 어떤 중등학교가 있었을까요? 예, 일본인 학교를 제외하고 한국인이 다닌 일반계 공립중등학교는 네. 남자는 전주 북중, 여자는 전북 고등여학교가 있었고요.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다가 1937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한 네.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의 전신인 전주 농업학교, 예. 전주 공고의 전신인 전주 공업학교, 그리고 전주 교육대학교의 전신인 전주 사범학교가 네. 있었습니다. 네네.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가 된 전주 여상. 네. 사실은 1944년에 2년제 전주여자 상업실천학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실업학교와 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가 있었군요. 어떤 학교부터 우리 교수님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역사가 오랜 학교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농업학교, 공업학교, 사범학교 중 어느 학교가 가장 오래됐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도 우리 도가 이 도농이잖아요. 농도. 그렇죠. 농도라서 농경사회라서 농업학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네.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맞네. 농업학교가 먼저 세워집니다. 네네. 전주 농업학교는 대한제국이 발표한 실업학교령에 의해서 설치 인가를 받아가지고 예. 1910년 2년제 공립 전주 농림학교를 설립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주 공립 농업학교로 개칭을 합니다. 1920년부터는 수업 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요. 예. 1931년부터는 5년제로 연장해서 일반계 남자 중학교와 같은 급의 학교가 됩니다. 1951년 중고 분리 정책에 따라서 3년제 전주 동중학교를 분리하고 예. 농업학교는 3년제 전주 농림고등학교로 개칭한 거죠. 그리고 2006년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꿔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보면 인우동에 동중학교하고 전주 생명과학고가 나란히 있어요. 원래 한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갈라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농업학교 다음에는 어떤 학교를 또 알아볼까요? 예, 1916년에 시작한 공업학교입니다. 예.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요. 전주 제1공립보통학교, 네. 지금의 전주 초등학교 자리에 간이 공업학교로 출발합니다. 예. 그러다가 1922년 전주 공립 공업보습학교로 개칭을 했고요. 네. 1938년에는 3년제 전주 공립 공업전수학교, 1944년에는 4년제 전주 공립 공업학교로 바뀝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1946년에 6년제 전주 공립 공업중학교가 되었다가 예. 51년 중고 분리 때 전주 서중하고 네. 전주 공고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한국은행 자리가 전주 서중이 있었고요.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 네. 학생회관이라고 하는 곳에 네. 전주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공업학교를 간이학교, 보습학교, 전수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겠죠? 예, 단계가 복잡하죠. 예, 먼저 간이 공업학교는 말 그대로 보통학교나 다른 정규학교의 부설학교로 설치해서 예. 정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야간이나 일요일,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보습학교는 6년제 보통학교 졸업생에게만 자격이 주어지었는데 역시 정규학교는 아니고 네. 4년제 보통학교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수학교는 정규학교와 같은 그런 의미이고요. 예. 3년 3년 내지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결국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1922년에 반포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네. 초등학교를 일본하고 똑같이 6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예. 중등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업학교와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실용교육을 관철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실업학교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을 양성하고 예. 초등학교 교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나 못하게 하려고 사범학교를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전까지는 사범학교가 없었던 걸까요? 예, 갑오개혁 직후 1895년에 교사 양성을 위해서 예. 서울의 한성 사범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교육을 통한 애국 계몽운동, 이 을사늑약 이후에 애국 계몽운동이 확산이 하면서 예. 전국에 많은 사범학교가 만들어집니다. 10개 가까운 사립 사범학교가 네네. 만들어져요. 그런데 1906년에 통감부가 사범학교령을 반포하면서 네. 사립 사범학교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권을 상실한 후인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할 때 폐지해버립니다. 아하. 아니 사범학교를 없애버리면 교사를 어떻게 육성합니까? 예, 사범학교를 폐지하는 대신에 예. 관립고등보통학교에 1년제 사범과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짧은 교원 속성과를 두어서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소위 이제 문화통치 기간인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때 사범학교를 다시 도입을 합니다. 그때 서울 사범학교, 대구 사범학교, 평양 사범학교 3개의 예. 관립 사범학교가 생기고요. 예. 전국에 15개의 공립 사범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네네. 그 결과 1923년 2년제 공립 전주 사범학교도 개교하게 된 것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24년에는 전주 제2공립보통학교, 지금의 완산 국민학교를 부속학교로 지정한 거죠. 아하. 1925년부터는 수업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요. 예. 관립 사범학교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네. 1931년 3월 31일자로 전주 사범학교를 8년 만에 폐교하고 맙니다. 그렇군요. 공립 전주 사범학교를 관립으로 증설한다고 폐교했는데 관립과 이 공립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때는 관립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지금의 국립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공립은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지금의 공립 학교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주의 사범학교는 언제 다시 설립이 됐을까요? 예, 1936년 네. 조선 총독부가 다시 학교 관제를 개정합니다. 관립, 공립 구분을 아예 없애고요. 예. 사범학교를 세우기로 다시 발표하면서 1936년에 전주 사범학교가 설립이 되지요. 네네. 원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네. 수업 연한은 여전히 3년제였겠죠? 아닙니다. 이제 아니에요? 예, 중등학교와 같은 등급으로 5년제로 운영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동시에 1년제 강습과를 병행합니다. 예. 이게 정규 과정은 5년제 심상과라고 하고요. 입학 정원이 1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1년제 속성과라고 할 수 있는 강습과는 네. 300명씩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주에는 전주 북중과 전북 여자고등여학교, 농업학교, 공업학교, 사범학교까지 이 5개 중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서열이 있었을까? 당신이 이제 서열이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예,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힘든 시기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대부분이 취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상급 학교 진학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예. 194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비중이 95%, 중등학교가 4.7%, 예.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0.3%였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중등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었지요. 엄청 낮았네요. 네. 네. 그런 중에도 사범학교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업학교와 공업학교를 지원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이 이제 지금의 일반계라고 할 수 있는 전주 북중, 전북 여자 고등여학교 여기에 입학을 하죠. 이렇게 입학이 안 되는 학생들 중에는 심상소학교 안에 병설한 고등과 2학년이 있잖아요. 네네. 2년제 고등과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북중학교는
나이가 많은 학생이 네. 시험을 봐서 네. 2학년에 입학하는 일이 있었어요. 편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주 사범학교는 현재 대학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일제 말에 중등학교가 늘어나면서 1944년 전국 15개 사범학교 중에 서울의 경성사범과 대구사범 두 학교를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네. 사법전문학교로 개편합니다. 예.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1949년 새로운 교육법을 제정해서 사범학교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고 예.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 대상으로 바꿨어요. 고등학교처럼 된 거죠. 네네. 그러다가 1950년 중반부터 사범학교를 초급 대학 과정으로 승격 식사하는 논의가 있었고 1962년에 사범학교가 없어지고요. 2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됩니다. 네. 그러다가 1984년부터 네. 4년제 전주교육대학이 되고 1993년부터는 전주교육대학교로 해서 교육대학원까지 설립이 되었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전주의 초기 초등학교 이야기부터 이번 시간 중등학교 이야기까지 전주의 학교 교육 역사를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저도 방송을 통해서 전주의 초기 초 중등학교의 변친사를 정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애청자분들께도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희망해 보고요. 네. 함께 애써주신 이충훈 아나운서 그리고 제작진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락 인문학센터와 함께한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멘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이신 전병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